영화는 주인공 선희의 반 친구들이 피구를 하기 위해 팀을 나누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는 진슬이. 선희를 제외한 아이들의 팀이 하나씩 결정되지만 선희는 마지막까지 선택되지 못하고 결국 결정된 팀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성 못한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카메라는 프레임이라는 공간 안에 선희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농담인 거 알지? 자, 시작할게. 하나, 둘, 셋, 자! 우리들의 주인공 선희는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선희의 공간 안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선희 또한 누군가의 공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화는 이런 관계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장면인데도 카메라에 선희를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내가 생일 선물 매니큐어 박사님께 줬거든. 근데 좀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선희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선희의 공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나 어릴 땐 다 그렇다는 넘겨짚기로 말이죠.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사춘기도 빨리 오잖아요. 선희도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외로운 뿐입니다. 그런 선희에게 지아는 매우 중요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 맞네. 현지야. 너 나 기억해? 선희는 지아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를 주고 함께 손톱에 봉숭아물을 드립니다. 손쉽게 돈으로 사고 매니큐어를 바를 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점에서 선희에게는 둘의 관계가 더 의미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기는 내가 너 대신 학원비. 둘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니네 아빠가 내? 지아에게는 선희에게 없는 부가 있고 선희에게는 지아에게 없는 엄마가 있죠. 이 다름은 질투를 만들고 질투가 만든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 서로를 거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지만 관계라는 것은 선희가 만든 팔찌처럼 쉽게 끊어지지도 물들이는데 오래 걸린 만큼 쉽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희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영화는 메인 플롯인 선희와 친구들의 이야기 말고도 두 개의 서브 플롯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선희의 아버지의 이야기와 선희의 동생 윤희의 이야기입니다. 이 플롯은 아이, 청소년, 성인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관계의 시작, 중간, 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희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의절을 한 관계입니다. 선희의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선희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만 선희의 아버지는 외면하고 말죠. 결국 할아버지는 죽고 선희의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관계를 억지로 끊는다 해도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해답은 동생 윤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았어. 또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미워하고 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동생 윤희의 그럼 언제 노냐는 말에 선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을 겁니다. 야, 한지야. 너 금 밟은 거 아니야? 야, 한자 금 안 밟았어. 카메라는 이제 프레임 안에 선희와 지아를 함께 담아줍니다. 선희가 내민 손을 지아가 잡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선희와 지아는 서로의 공간에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평생 수없이 많은 관계의 바닷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멀리 가버려 이젠 보이지도 않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볼지 그 안에서 신나게 놀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응, 좋아. 약속. 이상 캐스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